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연속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를 조금 나와보겠습니다. 쌤이 진도를 확인해 봤는데 그 미분계수의 개념 강의가 제 진도가 다 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미분계수 간단하게 쌤이랑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좀 더 심도 깊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쌤이랑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B108번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018학년도 4월 교청 35 문제입니다. 네, 조금 어렵겠네요. 고난도 문제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만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때 실수 K에 대하여 같은 정의역 내에 gx를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fx로 정의를 해주기 때문에 정의역을 같게 잡았겠죠.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가, 나, 다에 대한 조건은 모두 gx랑 관련된 조건이네요. 그리고 나서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y는 절대값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m이라고 합니다. 여기 m은 보다시피 직선에 있는 기울기죠. 그러면 이게 관계가 되어서 이 직선에 있는 기울기 m이 바뀜에 따라서 이 gx 그래프는 적당히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HM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이 M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GX의 절대값과 이 직선이 만난 점의 개수는 이 M에 관련돼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HM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잡아주는데 결국에는 이 HM의 불연속에 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게 그 문제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한번 파헤쳐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출제자가 어떤 힌트를 숨겨놨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 구성을 염두에 뒀는지도 한번 고려해 가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뭐 하나하나 볼게요. fx의 설정을 한번 보면요. fx는 ax 플러스 b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유리함수의 꼴이기 때문에 좀 보기 편하게 고쳐주면 좋겠죠. ax 플러스 b분의 1 마이너스 1로 고칠 수 있겠죠. 그래서 ab는 0보다 큽니다. 자, 그리고 떤 유리함수의 꼴이 될 겁니다. 그런데 gx를 정의를 하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정했어요. 2k-fx fx 이렇게 정의됐다. 그러면 실수 k라는 애는 우리가 어떤 값인지는 몰라요. k 값이. 어쨌든 간에 k보다 크거나 같은 x, f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범위 x의 범위 내에서는 fx가 그대로 되는데 나머지 k가 fx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2k-fx가 된다. 이렇게 봤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2k-fx가 어떤 형태인지 사실 바로 파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이 문제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fx에 마이너스 붙이고 2k를 더해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런 형태는 사실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바로 기억이 안 나면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우리는 중요한 게 이 K라는 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fx가 결국 y 값이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선 중에 하나는 y는 k가 굉장히 중요한 직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k를 한번 직선을 그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한 점을 생각해 보는데 이 점을 x, fx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x, y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y랑 k의 관계를 통해서 2k-fx가 나오는 꼴이 뭔가를 사실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요. 이거는 우리가 점대칭 할 때 조금 뭐 선대칭, 점대칭 할 때 좀 심화적으로 배웠던 점 중에 하나인데 y는 k에 x, y를 선대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직
이고 그리고 이등분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사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x 값은 어떻게 될까요? x 값은 당연히 그대로가 되겠죠. 그런데 fx 값은 어떻게 될까요? 얘를 y 다시라고 하면 우리는 이 중점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이 중점이 x, k가 되는 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k라는 값은 2분의 fx 더하기 y 다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y 다시는 2k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이 사실에서 봤을 때 2k 마이너스 fx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y는 2k 마이너스 fx라는 새로운 직선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곡선을 생각해 보면요, 이 곡선은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이에요? 네, y는 k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사실 바로 알고 있었으면 이거를 바로 유도해내는 좀 이익이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충분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데 이 y는 k라는 직선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네, y는 k가 있으면 fx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y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fx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죠.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크거나 같은 부분은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fx가 k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y는 k 대칭을 해버린다. 그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 아래쪽 부분이 대칭이 돼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 부분이 y는 k의 대칭이 돼버려서 이런 모양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 가나다를 한번 뜯어볼 건데요. 조건 가를 한번 봤을 때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절대값 gx의 값이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 fx는 유리함수니까 적당한 곡선이고 반드시 정근선이 존재하죠. 정근선은 뭐예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y는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이겠죠. 그리고 x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정의되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정근선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적당히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gx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y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2분의 1의 값은 절대값 gx의 어떤 정근선의 꼴이랑 관련이 있겠다. 이 정도로만 추측을 하고 이제 좀 나중에 구체화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g0이 1이라는 어떤 함수값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조건이 나와 있는데 다 조건은 y는 이번엔 또 마이너스 k예요. 네, 마이너스 k는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을 명시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gx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fx를 그려보고 이제 y는 k 대칭을 해보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fx 그래프를 그리고 gx를 그려보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fx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fx 꼴이 두 가지예요. 정근선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정근선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첫 번째 경우는 a가 0보다 어때요? 큰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fx를 바로 그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네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가나다 조건을 통해서 fx 그릴 수 있는 단서를 더 뽑아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 조건을 한번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gx가 2분의 1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gx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fx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준다면 2k-fx니까
마이너스 ax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아래는 fx 그대로 ax 플러스 b분의 1 마이너스 1인데 위에 범위는 fx가 k보다 작을 때, 밑에 범위는 f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k를 구할 수 있다는 느낌이 오는데 가조건을 한번 생각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ax 플러스 b, 즉 이 분모에 해당하는 애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러면 이 전체 값은 어디로 가냐면 결국 0으로 갈 겁니다. 네. 그러면 절대값 gx는 어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냐면 2k 플러스 1로 가거나 또는 절대값 마이너스 1로 가거나 이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1이니까 2분의 1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 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가조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k 플러스 1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 수 있고요. k를 한번 구해보면 네, 마이너스 넘겨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플러스인 경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인 경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가 조금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제 fx를 어떻게 그려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fx를 그릴 단서가 잘 안 보인다면 역시 그림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간단하게 간이식으로 한번 그림 그리면서 살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꼴은 결국에는 k 값은 음수가 되니까 적당히 한번 그려보면요. 시작. 네, k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fx를 그리기 위해서는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딱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a가 0보다 크다 작다의 두 가지 케이스와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 두 가지 케이스 2 곱하기 2의 네 가지 케이스를 점검해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좀 그래도 접근을 해가면서 쉬운 방법이 없을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a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a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a가 0보다 작을 수 있는 네 가지 케이스를 다뤄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하죠.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한번 해봐야겠죠. 네,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이제 여러분이 좀 그 시간 절약을 위해서 y는 k와 fx의 정근선인 y는 마이너스 1과 x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이제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fx를 먼저 그려야 되는데요. fx를 그리려고 보니까 일단 처음부터 난간에 봉착했는데 y절편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y절편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뭐 a가 0보다 클 때 확실하다 치더라도 그래프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에 따라서 그래프 후의 모양이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먼저 보는데 앞에 주어진 조건 중에 절대값 g0의 값이 1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럼 이 조건을 좀 사용을 해보면요. 절대값 g0의 값은 우리가 위에 식에 대입을 해주면 절대값 2k-f0이거나 또는 절대값 f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의 경우에는 fx가 k보다 작은 경우니까 즉 f0이 k보다 작은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f0이 k보다 작은 경우에 이건 f0이 k보다 큰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를 보는데 일단 g0의 값은 1이라는 절대값 g0의 값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는데요. 일단 만약에 우리가 위의 경우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f0의 값은 결국 y는 k라는 직선의
대칭이 돼서 절대값이 씌워진 값이라는 건데, 일단 y는 k에 일단 f0이 아래인 경우랑 위의 경우를 차이점이 뭐냐면 이 k라는 점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경우를 보면 f0의 값이 k보다 작은 경우니까 첫 번째 경우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꼴. k보다 작게끔 f0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대칭이 돼서 쭉 올라가겠죠. 그럼 대칭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네, 마이너스 1과 y는 k는 마이너스 4분의 1 사이에 찍힌 값이었으니까 y는 k 대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y는 마이너스 1이 대칭이 되는 y는 k 마이너스 4분의 1이 대칭이 되는 지점을 먼저 파악을 해보면요. 이 지점은 어디에요? k에서 4분의 3만큼 떨어진 지점입니다. 맞죠? 이 거리가 4분의 3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면 4분의 3만큼 더 올라가주면 대칭인 지점이 되겠죠. 그럼 그 지점은 2분의 1인 지점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2분의 1인 지점이 우리가 또 하나 보고자 하는 어떤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지점은 네, y는 2분의 1인 지점인데 이 지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네, 마이너스 1이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봤을 때 이 사이에 있던 게 이 사이에 떨어졌으니까 결국 이 위치가 뭐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g0의 값이 됐어야 됐고 위에 있는 경우니까 절대값 g0의 값, 즉 절대값 2k-f0이 되는 형태가 됐어야 되는데 그럼 이 값이 사실 1인 걸 알고 있는데 1을 절대 가질 수 없는 값이잖아요. y가 2분의 1일 때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위의 경우는 아니더라 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 오, 다른 모양들을 좀 지어보고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면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 밑에 케이스예요. 밑에 케이스. 이 f0의 값이 k보다 크게 잡혔을 때. 자, 그러면 f0의 값이 k보다 크게 잡히면 뭐 적당히 뭐 양수일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여기서 바로 한번 계산해 보면 f0의 값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k라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f0은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f0이 1이 되게끔 여기에 잡히면서 fx가 그려지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네요. 멀리 떨어진 형태.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의미가 있으니까 결국 살아남는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입니다. 그럼 봤을 때 결국에는 gx를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요? gx는 맞아요. y는 k 대칭을 시켜줍니다. 어떤 부분을? 0보다 작은 부분을. y는 k보다 작은 fx의 부분을. 그러니까 어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대칭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대칭시켜줘서 네, 2분의 1이란 이 y는 2분의 1이 y는 마이너스 1이 대칭이 된 부분이니까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떤 정근선이 되면서 가겠죠. 이 가조건 보이나요? 이게 어떤 정근선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 그래프가 되겠고 네, 맞아 살려줘 그려주면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g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뭘 보고 싶은 거야? 절대값 gx의 그래프를 보고 싶은 거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면요. 네, y는 마이너스 k라는 지점이 중요한 지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k인 지점, 즉 뭐 4분의 1인 지점이 되겠죠. 이 주황색 부분이라고 하면 결국 그래프의 모양은 얘는 y는 마이너스 k고 절대값 gx니까 네, 여기 딱 찍히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의 모양이 되겠네요. 네,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가나 다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는데 가나는 뭐 만족하게끔 그려진 거고요. 여기가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k와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k와 세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니까 결국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뭐 어디에 위배되는 거예요? 다에 위배됩니다.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되니까 맞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아닙니다.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려주면 되겠는데요.
A가 0보다 작은 형태니까 결국 원래는 2, 4, 4부면 지나던 형태가 뭐 적당히 네, 평행이동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점근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부분을 그려야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려야 되고, 이건 y는 fx인데 fx 그래프를 대칭을 시켜야 됩니다. y는 k에 어떤 부분을? k보다 작은 부분을. 그렇다면 그림을 그리기를 일단 마이너스 1이 아까 어디 대칭된다고 했어요? 네, y는 k 대칭돼서 새로운 점근선이 되면서 2분의 1이 된다고 했었죠. 그럼 2분의 1 한번 맞춰주고요. 그리고 얘가 적당히 대칭이 되면서 네, 처음에 대칭된 걸 네, 초록색으로 표현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대칭돼서 올라가 있고요. 점근선이 2분의 1이 되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y는 g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취급을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뭐 이 0보다 작은 부분도 굳이 따지자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부분은 살아남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절대값을 씌워주는 형태가 결국 최종적으로 구하는 형태고요. 그러면은 네,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보면 되니까 이 부분만 살아남겠어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하고 여기가 대칭돼서 올라가니까 y는 k라는 지점을 살펴보면 y는 마이너스 k를 생각할 수 있겠죠. 네, y는 마이너스 k가 네, 4분의 1인 지점이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봤을 때 이 1번 경우와 2번 경우가 뭔가 좌우 대칭의 꼴이 될 것임을 됨을 이제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어디 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G0의 값이 1인 것도 네,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랑 이제 y는 마이너스 k랑 결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다의 위배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도 아닌 경우예요. 자, 다음 경우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경우입니다.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경우예요. 그래서 k를 먼저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k를 네, 초록색으로 그렸으니까 초록색으로 k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네, 마이너스 4분의 3의 지점 요쯤 그려주면 되겠네요. 되겠나요? 옆에도 그려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k, y는 k,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3인 지점이죠. 여기도 y는 k. 자, 그런 다음에 일단 fx를 그려야 되니까 a가 0보다 크죠. 네, a가 0보다 크면은 1, 3, 4분면이 지나던 꼴이었더라. 그런데 이런 경우는 y절 표현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특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fx만 필요하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앞서 봤듯이 f0의 값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이 g0의 값을 썼단 말이에요. g0의 값은 네, 1이었죠. 네, 이 앞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를 체크해야겠죠. 먼저 이 절대값 2k-f0이 되는 경우는 f0이 k보다 작은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보다 작은 경우니까 f0은 그림이 그려지기를 뭐 굳이 따지자면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겠죠. 네, f0이 여기에 잡혀야겠죠. 그러면 k의 결국 대칭이 되는 형태가 2k-f0이고요. 그러면 여기쯤에 f0이 잡혀겠죠. 이 부분에. 그럼 이 부분에 f0이 잡혔다는 거는 f0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또 절대값이 씌워져서 올라가면서 여기가 g0의 값이 절대값이 될 건데요. 여기가 g0의 값이고요. 절대값이 여기 절대값 g0이 될 건데 이 부분은 역시 이 부분은 어디 부분이에요? 네, 역시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여러분이 보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한번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대값 2k-f0의 값이 되는 경우는 f0이 k보다 작은 지점이 잡히는 거고 결국에
이게 F0이면 여기 올라가는 거는 2K-F0 즉 Y는 K 대칭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절대값 씌워주면 여기 올라가겠죠. 절대값 2K-F0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값이 1이 돼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미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크기가 1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y는 1이라는 지점이 우리가 이미 여기 맞춰놨잖아요. 네, 두 칸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맞춰놨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보다는 절대값이 무조건 y 1보다는 절대값이 무조건 작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상황? 네, 조금 지어주면 이 상황이 된다는 거고, 절대값 F0이 1이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F0의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1이 된다면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1번의 상황과 똑같은 거입니다. 점 찍은 거는 조금 무시를 하고요. 이거 좀 너무 애매하게 찍혔는데 조금 크게 해서 네, 지어주겠습니다. 어머야. 자, 오몰 지운다. 네, 지웠습니다. 자, 그래서 F0의 값이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지기를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노란색으로 먼저 그렸죠. 그래서 F0의 값이 네, 여기 1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줍니다. 결국 정근선은 마이너스 1이니까 쭉 내려가겠죠. 네, 맞춰서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0보다 큰 부분만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gx를 그리기 위해서, 이게 y는 fx였으니까 gx를 그리기 위해서 뭘 그려줘야 돼요? 네, y는 k 대칭을 해줘야겠죠. gx는 네, 연두색 그렸죠. 그러면 y는 k 대칭을 해주면서 이 정근선도 따라 가주면요, k에 똑같이 대칭을 해주면 이 거리가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분의 3 사이. 그러면은 이 정근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올라가면. 네, 그렇죠. 네, 4분의 1만큼 더 올라가면 되니까 네, 2분의 1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네, 여기가 새로운 정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얘가 쑥 올라가겠죠. 얘가 K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가고요. 직선이 돼버렸네. K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가고 작은 부분은 접어 올라간다. 그런데요, 이제 이게 Y는 GX의 그래프인데 결국 GX에 또 뭘 하냐?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우니까 모양을 이게 좀 여기 위치 모음했으니까 절대값을 씌운다면 네, 꼭 올리는 거죠. 보면 결국에는 이 y는 마이너스 k가 중요해지겠습니다. 마이너스 k는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 지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직선을 그려보면 여기쯤 그려주면 되겠고요. 좀. 네, 그래서 여기를 절대값이 되면서 탁 찍고 가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여기 1은 그대로 지나고요. 대칭이 되면서 여기 탁 찍고 쭉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거는 어디를 넘으면 안 된다? 네, 여기 이 분홍색 부분이 어디 부분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죠. 네, 쌤이 안 적었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대칭되면서 2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자면 네, 여기가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가나 조건을 만족하게 그렸고, 다 조건을 보니까 y는 마이너스 k 의 직선과 y는 마이너스 k 4분의 3 지점이니까 y는 마이너스 k 지점 여기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네,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는 그 점이 28분의 1, 마이너스 k 알파 콤마 마이너스 k. 그러니까 어디겠어요? 좀 눈에 띄는 색깔이 뭐 여기가 네, 28분의 1, 마이너스 k고 여기가 알파 콤마 마이너스 k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무리가 없죠. 우리가 본 것 중에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3번 경우가 우리가 가능한 경우가 될 것이다. 4번 경우는 아마 안 될 것이다. 나중에 체크해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제 안 되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 앞에 1번, 2번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갔고, 네, 이 부분은 사실 올라가겠죠. 그래서 좌우 대칭이 되는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가는 좌우 대칭이 되는 꼴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결국 이 부분으로 갈 거고, 그러면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fx 부분 신경 안 썼긴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fx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y는 k 대칭이 되면서 꺾고 올라가겠죠. 꺾고 올라가면서 y는 k 대칭이 되면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새로운 정근선이 되면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절대값을 씌워주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절대값을 씌워주면서 꺾고 올라가면 우리가 보라색을 했죠. 보라색을 보면 얘가 또 새로운 정근선인 네, 2분의 1로 이렇게 요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대칭이 되면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어떻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이 부분으로 올 거란 말이죠. 맞나요? 네, 그러면 굳이 찍히자면 이렇게 해서 쭉 찍고 쭉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 정근선보다 윗부분에 y는 마이너스 k가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꼴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그리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이 4번 경우는 안 되는 것을 사실 이미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다 왔습니다. 3번의 경우를 조금 더 집중 탐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앞에 3번의 경우를 이제 좀 가져왔습니다. 나머지는 싹 지워버렸어요.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두 점을 주어졌잖아요. 28분의 1, 마이너스 k를 지난다는 조건과 알파, 마이너스 k를 지난다는 조건으로 알파를 구해야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28분의 1, 마이너스 k를 대입하겠습니다. 18분의 1, 마이너스 k는 4분의 3이죠. 얘가 지나는 점은 어디예요? 네, 여기잖아요. 네, 여기는 원래 y는 fx 구역이었죠. 그래서 얘는 y는 fx를 지난다. 또 우리가 fx에 관련된 식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게 하나 또 뭐였냐면 f0의 값이에요. 그래서 f0의 값 0,1도 이 fx가 지난다. 요 두 가지 조건을 좀 적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0,1이 좀 쉽죠. 그래서 fx에 대입을 해주면 fx는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1이었죠. 그래서 f0 x는 0 대입해주면 첫 번째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b분의 1이다. 그러면 2가 b분의 1이기 때문에 b는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28분의 1, 4분의 3을 대입해 주는데요. 참 계산이 좀 귀찮긴 한데요. 4분의 3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8분의 a 더하기 b가 2분의 1로 밝혀졌죠. 분의 1. 자, 이제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요. 4분의 7의 값은 28분의 a 플러스 2분의 1분의 1이고요. 역수치해주면 7분의 4의 값은 28분의 a 플러스 2분의 1. 28을 곱해주면서 계산을 좀 용이하게 하면요. 네, 좌변은 4, 46, a 플러스 14. 그래서 a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도 구했겠다, b도 구했겠다. 이제 알파만 구하면 되겠네요. 알파라는 애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림을 한번 보면 네, 이 알파 코마 마이너스 k는 x 좌표는 똑같이 여기 알파가 되겠죠. 근데 이 마이너스 k라는 값이 k로 가고 이 점을 다시 살펴보면 이 점은 네, 알파 콤마 k가 되는 거죠. 알파 콤마 k는 우리가 fx가 지난 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y는 fx가 알파 콤마 k, 알파 콤마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었죠. 4분의 3을 지난다는 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fx가 명확히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fx는 굳이 따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값이 2x, b가 2분의 1이었죠. 이런 형태였고 알파 콤마 4분의 3을 대입해주면요. 마이너스 4분의 3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2분의 1분의 1. 참 계산이 참 불편합니다. 네, 그래도 굳이 따져서 계산을 해주면 알파 값이 나옵니다. 네, 4의 값이 2알파 플러스 2분의 1이 되어 있고요. 2분의 1 넘어가면요. 네, 4가 2분의 8이니까 2분의 7의 값이 2알파가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가 4분의 7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탕 같은 문제의 마지막 결말이 이제 보입니다. 네, 결국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건 뭐예요? y는 m의 fx, y는 m의 x-4알파니까
x 마이너스 7이 되겠죠. 플러스 4분의 3과 y는 절대값 gx의 그래프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입니다. 이 열심히 계산한 결과는 좀 줄일게요. 너무 크게 계산했네. 네, 크기를 좀 줄여봤고요. 결국에는 이 두 개의 교점의 개수를 뭘로 잡았어요? HM으로 잡았죠. M에 따라서 바뀌는 교점입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조금 보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흰색이 많이 지워졌나? 음, 네, 검은색으로 볼게요. 검은색으로 보면 자, 7,4분의 3을 지나야 되죠. 네, 알파 값이 4분의 뭐 7이었으니까 7은 뭐 저 한참 가서 있을 겁니다. 맞죠? 네, 이 x를 좀 연장해서 한참 가서 여기 7이 있을 거고 7,4분의 3은 마이너스 k 지점이에요.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k가 연장이 돼서 여기가 7,4분의 3일 겁니다. 잘 안 보이나요? 조금 눈에 띄는 색깔이 없나? 네, 파란색이 안 썼으니까 여기가 7,4분의 3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절대값 gx의 그 교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m에 따라서 이제 교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m이 양수면은 일단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 앞에 사용했던 색깔이 이건가? 얘가 이렇게 연장이 돼서 쭉 계속 오는 상황이잖아요. 이 값이 아마 2분의 1이었는데 2분의 1에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7,4분의 3이라는 얘는 양수가 되면 무조건 일단 한 개의 점 보장이 받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이 점을 지날 때, 이 점. 자, 이 점은 네, fx의 어디였어요? x절편이었죠. fx가 우리가 구한 바로는 fx 어디 갔노? fx가 구한 바로는 이게 fx죠. 그러면 x절편 한번 구해보면 1은 2x 플러스 2분의 1분의 1이고요. 2x 플러스 2분의 1이 1이 돼야 되니까 2분의 1이 2x. 자, x절편은 네, 4분의 1, 0임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 변화 포인트는 4분의 1, 0과 7, 4분의 3을 지나는 그 지점에서 기울기가 됩니다. 이 기울기부터 구해보면요. x 증가량. 계산이 참 화가 나는 정도네요. 28에서 4분의 1 빼면 27이죠. 4분의 3.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27분의 3,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9분의 1보다는 HM으로 보면 양수긴 양수인데 9분의 1보다 기울기가 더 강한 경우는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더 센 경우. 그러니까 이때가 딱 9분의 1이니까. 그러면 m이 9분의 1보다 크다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m이 9분의 1이 된 경우는 어때요? 그때 딱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분기점이 되겠죠. 두 개의 점. 자, 그리고 9분의 1보다 조금이라도 세지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분의 1보다 약간 세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 둘, 세 개의 점에서 만나죠. 또 언제까지가 분기점이 되겠어요? 네, 딱 0이 됐을 때 하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날 겁니다. 그래서 m이 9분의 1보다는 작고 0보다 클 때는 세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다가 m이 0이 됐을 때는 어때요? 0이 됐을 때는 세 개의 점에서 만나다가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음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볼 건데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이 0,1을 지날 때 요때 기울기 음수인 경우 한번 생기잖아요. 요때까지는 계속 한 개의 점에서 만나다가 이때부터는 네, 만난 점의 개수가 여기 한 개의 점에서 만나고 음수가 되니까 쭉 떨어지면 여기서 또 한 개 만나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포인트가 또 분기점이 되냐면 0,1을 지날 때가 분기점이 될 겁니다. 네, 0,1 그리고 7,4분의 3의 기울기를 판단하면요. x 증가량 7분의 y 증가량 4분의 3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28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m이
마이너스 28분의 1보다는 더 크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형태도 포함이 되겠죠. 딱 이 시점까지 되니까 이때가 마이너스 28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하나, 둘 여기 넘어가서 얘랑 만나서 한 개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되다가 네 그러면 이 위의 상황에 포함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8분의 1에서 또 같다까지 포함해주면 되겠네요. 이 포함이 되다가 28분의 1보다 작아져 버리면 마이너스 28분의 1보다 더 작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길기가 네, 뭐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역시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M이 네,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습니다. 끝났네요. 네, 그렇다면 HM이 불연속이 되게 만드는 모든 실수 M의 값은 9분의 1과 그리고 마이너스 28분의 1 그리고 네,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모두 더해서 그 M의 값을 다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뭐 그냥 더할 필요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252m이니까 여기에 252를 곱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답은 19가 나옵니다. 네, 아주 사탕 같은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럼 화를 잘 다스리면서 문제를 한번 다시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네, 11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도 딱지가 붙은 것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기준은 최신 기출 중에서 좀 어려운 순으로 여러분에게 풀이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11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9월 교육청 문제고요. 고2 문제라서 사실 고2 문제는 고3 비해서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정수 ABC라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고요. 이차함수 fx가 주어졌네요. 그럼 여기서 계수 ABC는 모두 정수가 되겠죠. 다음에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정했는데 fx와 f-x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 이렇게 했네요. 그때 실수 t에 대해서 y는 t가 곡선, y는 gx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 했다. 아까 거랑 느낌이 약간 비슷하네요. 네, ht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네, ht에 함수값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함수 t제곱 마이너스 t 곱하기 ft는 모든 실수 t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적당히 80f2분의 1을 구하라는 것은 fx를 네, 완전히 밝혀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x가 gx를 알아야지 결국에는 ht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gx를 한번 보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가 정의됐다는 거는 f-x는 뭐예요? 네, y는 f-x,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한 거는 이거는 fx를 y축 대칭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fx 남겨두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네, 0보다 큰 부분을 y축 대칭을 해버리는 그런 함수가 gx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fx가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능한 꼴은 일단 a가 0보다 큰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얘가 잘리기를 뭐 적당히 어디서 잘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가 x는 b인데 x가 0보다 큰 부분만 살아남으니까 x가 0이 이런 부분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살아남기를 여기가 지워지고 0보다 큰 부분을 남긴 다음에 네, x는 0이 y축이죠. y축 대칭 모양이 조금 이런 약간 볼록볼록 네, 요런 모양이 되겠고요. 만약에 a가 0보다 큰데 뭐 좀 중간에 잘렸다고 칩시다. 뭐 원래 이렇게 그래프인데 여기 x는 b고요. 만약에 b가 음수였다면 x는 0이 뭐 이쯤이라 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워지기를 이 부분이 다 지워지겠고 싹 지워지고 이런 형태만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고 A가 0보다 작다면은 당연히 어떤 경우에요? 이거 뒤집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볼록볼록한 경우거나 이렇게 볼록한 경우거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정확히 함수의 축에 딱 잘리는 경우는 뭐 이 두 가지 경우에 포함하는 경우로 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y는 t라는 직선을 고려해야 되는데 y는 t와 이 gx 그래프가 이 하늘색 그래프죠. y는 t와 이 gx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 했을 때 가 조건을 좀 유의해서 보면 h2는 뭐예요? y는 2와 gx의 교점이죠. y는 gx의 교점 2 제일 작습니다. y는 마이너스 1과 y는 gx의 교점. 그 다음으로 큰 게 또 y는 0과 y는 gx의 교점. 그러니까 y는 0과의 교점이 제일 많아야 되고 마이너스 1과 gx의 교점이 두 번째. y는 2와 y는 gx의 교점이 제일 작아야겠네요.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작대기를 하나 그어볼게요. 네, 얘가 y는 t입니다. 자, 얘를 옮겨가면서 한번 판단을 해볼 건데, 자, 보십시오. y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크기 순이 마이너스 1, 0, 2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y는 0이 가장 많아야 돼요. 교점이. 맞죠? 그럼 y는 0이 뭐 적당히 이렇게 되면 교점 몇 개까지 생길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생길 수 있네요. 그리고 y는 2가 교점이 제일 작아야 되니까 y는 2는 뭐 한 올라가 버리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개? 두 개 정도 하면 제일 작아지겠네요. 근데 y는 0이 교점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2가 이렇게 4개로 잡혔으면 4개보다 더 많아지면 더 떨어져야 되는데 더 떨어져서 4개보다 더 많아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A가 0보다 클 때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면 Y는 0일 때 가장 많아야 되니까 두 개가 가장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큰 게 이제 마이너스 1일 때인데 마이너스 1일 때는 떨어져서 교점이 더 작아지는 거니까 뭐 요쯤에 마이너스 1이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y는 0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 y는 0이 이렇게 두 개가 잡혔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y는 0이 잡혔다면 y는 2는 여기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두 개가 돼 버리니까 우리가 앞에 이 선정했던 이런 상황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훨씬 수월하죠 아까보다. 네, 뭐 그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은 방식으로 보면 y는 0이 교점이 가장 많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4개가 되게끔 한번 잡아볼고요. y는 0. 진짜 가능한지만 판단해 보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1이 두 번째로 많아야 되죠. 마이너스 1은 더 작아야 되니까 3개 정도로 잡아올 수도 있겠네요. 뭐 사실 뭐 2개만 돼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y는 2는 그러면 올라가서 연기가 돼도 상관없겠죠. 제일 작은 형태니까. 뭐 y는 마이너스 1이 3개가 되는 경우라면 얘가 조금 y는 2가 조금 떨어져서 네, 뭐 2개가 돼도 큰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당연히 이 a가 0보다 작은 이런 경우는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왜냐면 최대 개수가 두 개 한 개 연계가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뭐 y는 0이라고 치면요. y는 마이너스 1은 더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개수가 같아 버리니까 어디서 만족을 하냐면 이 부동호가 만족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안 되겠습니다. 네, 볼록볼록하게 생기네. 자, 그러면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의 모양이 y는 gx일 거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 했을 때 이제 att가 이제 t제곱 마이너스 t의 ht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ht는 분명하게 불연속인 함수죠. 네, 분명히 불연속입니다. 왜냐면 불연속인 어떤 지점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t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막 이렇게 갑자기 4개가 되다가 갑자기 딱 3개가 돼버리잖아요. 맞죠? 갑자기 2개가 돼버리고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무조건 불연속인데
이 함수가 연속이에요. t제곱 마이너스 t 곱하기 ht.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리미트 x가 0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앞에 곱해주는 얘는 연속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려면 이 값이 0으로 가버리면 좋죠. 근데 x가 0으로 갈 때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t제곱 마이너스 t의 ht의 값은 어쨌든 간에 무조건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함수값 h0, 이건 함수값 h1과 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0과 1에서 연속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제를 하는데요. 그 말은 ht가 어디서 불연속이 되게 세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ht는 x는 0 또는 x는 1에서 불연속이 되게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x가 아니라 t가 네, t로 다 바꿔줄게요. 요요마 t 요요 t t는 0 t는 1에서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 말은 우리가 y는 0과 y는 1에서 변화 지점이 생긴다. 그럼 끝났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변화 지점이 생긴 지점이 모양이 조금 웃기게 되는데 요 모양 있죠? 요 붙는 거예요. 붙는 거. 요런 모양. 여기가 y는 1이 되겠고요. 언제? 이 부분. 여기가 y는 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변화 지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h t의 꼴이 네, 0과 1에서만 불연속이 되게끔 문제가 갖춰졌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fx 2차 함수 fx는 a의 x-b 제곱 더하기 c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앞선 정리했던 사항을 보면 이 오목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어디였어요? x는 b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는 b, c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맞죠? 그리고 a는 0보다 작은 상황이었죠. 요런 거를 10분을 활용하자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에요? x가 0인 지점이죠. 자, 그럼 이걸 다 이용하면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 c라는 값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얘가 1이잖아요. 그래서 얘 1입니다. 그리고 0을 넣었을 때 f0의 값이 그림에서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0을 집어넣어주면 ab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면 ab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인데 ab가 다 정수인 상황이니까 1 곱하기 뭐 마이너스 1인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b는 0보다 큰 상황이잖아요. 그럼 b는 1이 되겠고 a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fx가 결정이 났네요. 자, 다음 fx는 네, a가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2분의 1 곱하기 80을 한 결과는요. 네, 여러분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답은 60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앞의 문제에 비해서 훨씬 할만하죠. 네, 좋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조금 풀어두려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 타임을 한번 보니까 50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수업도 사실 1시간이 넘어가지고 조금 힘든 감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앞에 줬던 그 미분계수와 도함수 문제 있잖아요. 그걸 다 풀어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C 파트를 전부 다 나갈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